네, 이제 유형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고르기 문제입니다. 자, 공식 7번을 적용해서 유형 6을 풀이하시는 건데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유형은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풀이 비법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기 전에 문제와 선택지를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지문을 이번에는 읽어 주시고요. 자, 전체 지문에 등장하는 핵심어의 밑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지에 밑줄 친 정보가 지문에서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할 때와 다르게 듣기 할 때는 들을 내용이 선택지에 밑줄 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 읽기이기 때문에 지문에 다른 말로 선택지에 밑줄 친 정보가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의어나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된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나 또는 표현 거기에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시고요. 선택지에서 밑줄한 핵심 단어를 자세하게 표현한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속 부사나 한국어 문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7, 빈칸에 들어갈 내용 고르기. 자, 아까 제가 빈칸 문제와 밑줄 문제는 같게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빈칸 앞뒤 문장은 앞뒤 문장이 결국 단서가 될 겁니다. 힌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빈칸 앞뒤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께서 빈칸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빈칸이 있고요. 빈칸 앞, 뒤 내용을 힌트로 삼아서 1번부터 4번 선택지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공기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기오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이 내뿜는 회색 연기를 생각한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사람들은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화학 물질 사용으로 인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앞부분이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무엇? 특히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빈칸 앞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도시 거주자들은 대부분 실내 공기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실내 공기 환기를 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힌트가 될 겁니다. 실내의 오염된 공기와 화학 물질 등이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 특히 빈칸의 괄호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실내 공기라는 단어나 화학 물질 등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기오염을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이 내뿜는 회색 연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1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다. 자, 특히 뒷부분이 기업의 생산성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2번 공기정화기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부분인가요? 3번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가요? 4번
실내 공기 오염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일까요? 역시 4번 실내 공기 오염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인식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내용으로 삼아서 특히라는 부분을 염두하면 정답을 4번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보시고 우선 앞뒤 힌트를 찾아보셨습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앞뒤 힌트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말이나 행동처럼 색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색도 당연히 해석의 대상이 된다. 원인이고요. 결과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색을 활용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 빈칸이고요. 단체색은 자, 개인을 얘기하고요. 단체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색은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여준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같은 색의 옷을 입으며 소통하는 것이 그 예의다. 자, 구체적 정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자, 뒷부분은 단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자, 1번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2번 집단의 정체성은 중요하다. 뒷부분에서 정체성 하나만 이야기했다면 2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뒷부분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번은 소속감과 정체성은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따라서 집단과 관계된 어떤 이야기인데 개인이 색을 활용하는 것처럼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자, 개인이 색을 활용하는 것처럼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하면서 이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단체색은 하면서 그 예의다 이렇게 문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음식에 다양한 맛을 더해 주어 식욕을 촉진시키는 조미료를 향신료라고 한다. 향신료의 사용은 주로 고기를 주식으로 했던 민족에게 두드러진다. 고기는 쉽게 부패되어 좋지 않은 냄새를 내는 단점이 있다. 이것을 빈칸 향기나 매운맛이 있는 나무의 잎과 열매를 고기와 섞어 조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향신료를 찾아낸 것으로 추측된다. 제가 체크하지 않고 먼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시험을 푸실 때 체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빈칸 앞부분과 빈칸 뒷부분에 이런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읽어 주셔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좋지 않은 냄새라는 단점이 있다. 그 단점, 단점을 향기나 매운맛이 있는 섞어 조리하기 시작했다. 향신료를 찾아낸 것이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것을 없앨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이것을 자연 속에서 쉽게 얻기 위해
이것을 장점과 연결하여 개발하던 중에 자, 어떤 부분일까요? 자, 이것을 단점을 없앨 방법을 연구하다가 바로 향신료를 찾아낸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해서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7입니다. 지문을 읽고 두 문제에 답하기입니다. 자, 공식 8번부터 공식 10번까지 유형 7을 위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7의 풀이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와 선택지를 모두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읽고요.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에 따라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은 154쪽을 참조하시고요. 선택지를 읽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밑줄을 하시면 여러분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지문을 읽고 핵심어에 밑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의 일부 문제에서는 선택지에서 밑줄한 정보가 지문에서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의어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같은 의미로 쓰인 다른 단어나 표현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선택지에서 밑줄한 핵심 단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에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접속 부사나 한국어 문법을 이용해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8번입니다. 자, 공식 8번에서 첫 번째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어구를 고르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됩니다. 우선 빈칸에 들어갈 어구를 고르는 문제는 접속 부사나 부사, 관용 표현을 묻고 있습니다. 자, 빈칸 앞 뒤의 문장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 부사, 부사, 관용 표현을 여러분께서 찾아주는 문제가 됩니다. 자, 146쪽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에 직접 제시된 사실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선택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새로운 정보는 여러분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빈칸 문제 그리고 밑줄 문제는 반드시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보면 접속 부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접속 부사의 뜻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또는은 선택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는 나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는 반대의 뜻이 있고요. 그러므로는 앞부분은 원인이고요. 원인 또는 이유이고요. 뒷부분은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어를 제가 빈칸 앞, 뒤를 통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화장품을 살 때는 용기나 포장 겉면에 적혀 있는 성분, 사용법, 주의사항,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한다.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화장품을 사기 전에 귀 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화장품에 포함된 다양한 화학 물질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반응이 지속되면 피부과에 가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은 접속 부사의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접속 부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확인과 관계되는 동일한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 선택지에 등장하는 핵심어에 밑줄을 하시고요. 그 밑줄한 내용이 본문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다른 단어로 바뀌는지, 어떻게 비슷한 단어로 바뀌는지, 비슷한 표현으로 바뀌는지 여러분께서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고 문제입니다. 자, 1번 선택지를 보시면 화장품은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자,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 1번 선택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 보시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피부과에 가야 한다. 피부과와 관계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반응이 지속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화장품을 구입한 후 꼭 성분과 주의사항을 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입한 후, 자, 어디 볼까요? 구입한 후 화장품을 살 때는 아직 구입하지 않았어요. 살 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4번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 화학물질 때문이다. 자, 여기 있네요. 다양한 화학물질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유통기한에 상관없이라는 부분이 잘못됐고요. 바로 간다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구입한 후가 아닙니다. 살 때입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우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빈칸 앞뒤 힌트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힌트는 바로 빈칸 뒷부분, 또 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것이다 까지입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하여 짤막하게 대답한 글을 댓글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는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비난의 댓글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은 근거 없는 댓글로 상처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빈칸입니다. 어떤 말처럼, 자, 1번부터 4번은 관용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는 댓글을 달아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는 댓글을 달아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달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속담 또는 관용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4번 선택지에 등장한 관용 표현의 뜻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워서 침뱉기 한다.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는다. 자, 자기가 해를 입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2번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4번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본문과 선택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밑줄을 할 수 있는지 선택지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하여 짤막하게 대답한 글을 댓글이라고 한다. 자, 1번 선택지입니다. 긴 문장이다. 짤막하게 대답한 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 인터넷상에는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비난. 자, 비판은 근거 없는 비난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요. 세 번째, 댓글로 상대방과 소통할 때는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 배려라는 거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유명 연예인은 댓글로 큰 상처를 받는다. 자, 댓글로 큰 상처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기 때문에 과연 내용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문장이 아니라는 짤막하게라는 부분 때문에 틀린 부분이고요.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은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답은 마지막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일반인도 역시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은 댓글로 상처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리라는 부분은 일반인을 제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식 9 중심생각 파악하기입니다. 자, 문장들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듣기 영역에서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문장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 중심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심 생각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자,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의 내용은 중심 생각이 있고 세부 내용이 있고요. 구별을 밑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살고 있는 지역 환경에 따라 행동을 달리한다라고 해서 중심 생각을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심 생각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는 새끼를 돌볼 때 여러 새끼 중에서 일부에게만 먹이를 준다. 이때 어미새는 소리를 크게 내어 먹이를 요구하는 신호를 많이 보내거나 몸집이 큰 새끼만 돌본다. 하지만은 앞 내용과 뒤 내용이 반대 관계인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새끼를 두루 보살핀다. 먹이를 잘 먹지 못한 새끼도 챙기고 모두에게 먹이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나눠준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맨 앞 첫 문장에서 중심 생각을 제시하고 나머지 문장에서 세부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중, 3번을 중심 생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척박한 환경에서는, 편안한 환경에서는,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어미새의 행동이 달라진다. 어미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 행동을 달리한다. 자,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택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택지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음운전을 하면 차의 속력이 올라간다. 졸음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운전 중에 졸리면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사람들은 졸음운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중심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역시 맨 앞 부분과 맨 뒤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이 검토하시면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졸음을 느껴서 의식이 없는 상태를 졸음 운전으로 알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그러나 눈꺼풀이 내려오고 졸음이 쏟아진다고 생각할 때 이미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글쓴이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접속 부사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운전하다가 3초만 졸아도 100m 이상을 질주하게 된다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운전대를 돌리는 등 위험을 피하는 행동을 전혀 할 수 없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라는 접속 부사도 결과를 이야기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운전 도중에 졸음이 몰려온다면 졸음을 쫓거나 참지 말고 차량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중심 생각을 마지막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마지막 문장과 첫 문장을 생각해서 운전 중에 졸리면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역시 선택지를 통해서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부분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노년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2번,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3번, 노년에는 포기하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 4번,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면 즐거움이 커진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간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의 몸이 늙어가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한다. 하지만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신과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즉,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즉이라는 단어는 앞부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고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즐거움이다.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놓아버림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몸과 마음은 종전보다 더 편안해지고 오히려 더 젊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자, 이번에는 즉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하지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모든 생명, 누구나 일반적인 생각을 먼저 서술하고 나서 하지만이라는 단어 뒤 문장부터 글쓴이의 견해를, 글쓴이의 의견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뒤 부분부터 중심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신과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더 추상적인 문장을 두고요. 즉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고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 1번부터 4번 어떤 게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까? 역시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면 즐거움이 커진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